네, 최근 금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금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내일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할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금값 하는 금값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연일 금값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과 함께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 시기를 좀 앞당긴다면 금값이 온스당 최고 2,600달러 넘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금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아마 이제 금값 하시면 우리 이제 IMF 때 근무했던 시절 생각하면서 이 한돈 그러면 3.75g이거든요. 예. 한 5만 원쯤 해야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아마 종로 이제 금속방 가시면 한돈이 4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g당 가격이 이미 이제 8만 5천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금이 이제 이 세계적으로 온수당 한 2,000달러를 돌파하니까 추가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다 보니까 앞서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2,600달러 간다. 예, 이제 베팅하시는 분도 있고 무슨 얘기냐. 너무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온스당 1,850달러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사실 금이라는 게 두 가지 용도예요. 경기가 굉장히 좋으면 산업용으로도 많이 써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경기가 좋다기보다는 오히려 투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위험자산인 주식도 좀 불안하죠. 부동산도 좀 불안합니다. 전 예.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성격이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투자가 늘고 있는데 사실 각국 중앙은행은 지난해부터 금 사 모았어요. 지난해만 중국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무려 예. 400톤이나 사놨어요. 이 물량은 1967년 이후 예. 55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그러면 아니 각국 중앙은행은 왜 그렇게 금을 사 모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으니 예. 이제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안전자산인 금을 사 모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특히나 이제 이 금 최대 소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이 경기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공장 가동이 가동이 잘 되게 되면 산업용 금 수요도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따라 금을 사 모았는데 어쨌든 올해 들어서는 또 이제 은행별 유동성 위기가 굉장히 미국,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오히려 연준의 기준금리는 더 이상 올리지 못할 테고 이렇게 예. 되면 안전자산인 금은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판단 때문에 금이 오르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금과 달러는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예. 달러가 약세니까 지금 금 가격이 강세인 거예요. 근데 달러가 만에 하나 강세로 돌아선다면 금값은 또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금 거래량 또한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KRX 금 시장에서 거래된 금이 총 1,841.2kg. 이게 지금 전월 대비 59.2% 증가한 건데 특히나 이 100g 미니금 거래량이 급증했거든요. 그러니까 1kg 단위가 좀 부담스러운 어떤 투자자들이 좀 적은 단위 100g을 그만큼 많이 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야, 금 반지 그러면 종로 귀금속방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 금을 한국거래소에 금 시장이 개설이 돼 있어요. 2014년부터 개설이 돼서 지금 10년 차거든요. 예. 근데 금을 금통장처럼 이제 통장에다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1g 단위로 이제 원화를 넣게 되면 이걸 이제 사주는데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금 현물 시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g짜리 미니금 예. 그리고 1kg짜리 금이에요. 1kg은 이게 억 단위가 나가요. 억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현물로 이제 인출하는 건 비추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처럼 거래하다 보니까 소액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1kg은 억대 단위다 보니까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 개인들이 접근성이 좋은 건 100g 단위예요. 100g 단위 금의 거래량이 이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1kg짜리 금 거래량이 한 달 전에 비해서 한 56%가량 늘었다면 미니금은 1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은 금 시장은 개인보다는 기관들,
기관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절반 예. 이상이. 근데 최근 들어서 이달 들어서는 이제 이 기관의 비중이 절반에서 50% 수준으로 낮아지고 개인들의 비중은 43% 가장 비중이 높아졌어요. 예. 개인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건데 특히나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이제 사태 이후에 글로벌 이제 은행 시스템에 대한 이제 우려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 굉장히 맞물리는 현상이 크고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돌반지 할 때 이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보다는 오히려 선물용으로 많이 쓰는데 야 한돈이 지금 40만 원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친인척 아닌 이상의 지금 금 한 돈 3.75g이 좀 어려우니 이걸 쪼개는 거예요. 1g, 0.5g짜리 돌반지도 있거든요. 예. 그런 이제 1g짜리 금수저, 금반지, 미니 골드바도 동시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일반 투자자라면 뭐 굉장히 저는 이 KRX 한국거래소에 있는 이제 금 투자를 굉장히 권고하는데 왜냐하면 세금이 일단 적어요. 세금이 적어서 예. 개인 투자라면 이제 여기서 세금 거래할 경우에는 일단 수수료만 내면 되거든요. 수수료 증권 수수료랑 비슷합니다. 예. 0.2에서 0.3%의 수수료만 내면 여기서 나온 것은 금은방보다도 저렴하게 또 비싸게 살 수 있고 차익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되기 때문에 KRX 이제 금 시장에 관심을 두는 게 저는 다른 금보다는 훨씬 더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그 KRX 금 시장을 통해서 금 현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금에 간접 투자하는 골드뱅킹도 유행이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게 부잣집 막내 아들이면 골드바 하나 정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금고에다가 싹 이제 쟁여놓으면 좋겠는데 네. 이 골드바가 1억이라고 하면 사실은 사는 순간 손해예요. 소비자는 거기다 부가세 1,000만 원 내야 되고요. 예. 수수료가 5% 붙습니다. 그러니까 15% 수익률 측면에서는 손해예요. 그러니까 실물금을 사게 되면 예. 이게 수익률 차원이라기보다는 부자들 특히나 지난주에 25억 원어치 골드바가 팔렸다라는 얘기는 예. 이 사람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이지 이걸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산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달 들어서 4대 은행에 지난 6일까지 골드바 판매 현황을 봤더니 한 25억 원어치 팔렸는데 일주일 만에 지난달 판매액이 6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실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야 그건 부자들 전유물이었다면 실물금을 보유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골드뱅킹이거든요. 예. 골드뱅킹인데 소액으로 금을 투자할 수 있는 골드뱅킹 10,000원 단위부터 100원 단위로 금을 매수합니다. 이 4대 은행과 일부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최근 이제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물론 고객이 원하면 100g 단위로 실물을 인출할 수도 있지만 앞서 인출할 때는 부가세를 별도로 내야 되기 때문에 예. 별로 이제 이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다만 이 골드뱅킹이라는 건 전용 금통장을 개설해야 하고요. 예. 그리고 현금을 입금하게 되면 당시 환율로 달러로 환산해서 매입이 돼요. 그러니까 환율에도 이제 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요. 예. 소액 투자가 가능하지만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이제 배당 소득세가 붙어요. 그리고 이게 골드뱅킹이라고 해서 야 예금자 보호 되나?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금 가격이 떨어지면 예. 이건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상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 덩달아서 금 관련 상장지수 펀드, 금 ETF, 금 ETN도 지금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참 지금 금과 관련해서 금과 관련한 추가 상품들도 지금 강세를 전망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또 밀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 금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아마 KRX 금 시장을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간접 투자 방식인 ETF, 금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인 ETF 상품을 많이 이제 하거든요. 예. 실제로 수익률도 좋습니다. 올해 들어서 거의 2자릿수 가까이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금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이제 상품까지 등장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데 이런 ETF 간접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물을 추종하느냐, 선물을 추종하느냐. 예. 이제 선물 추종하는 건 상당히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현물이라는 건 누군가가 그 금을 예탁원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료를 따로 받습니다. 여기다 환율 영향받기 때문에 만약 하나 간접 투자 방식이라면
금 선물 ETF를 하는 게 훨씬 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데 다만 앞서 저희가 금 투자의 변수는 뭐냐라고 하면 달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달러하고 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러의 특징이 뭐냐? 미국 경기가 좋을 때도 달러가 강세지만 전 세계 경기가 다 나쁘다? 그러면 또 달러가 강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지금은 이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가 하락세지만 예. 만에 하나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거나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거나 그러면 달러가 이제 이 강세로 돌아설 경우 오히려 금 가격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는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준금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뭐 시장을 위축시키기보다는 기준금리를 동결시켜서 물가, 환율 상황을 지켜볼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아마 지난 2월에 이제 전 세계 주요 통화국 가운데 최초로 이제 금리 상승을 멈췄거든요. 예. 동결을 선택했는데 아마 지난 2월에 이어서 내일도 이제 이 두 번째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은의 통화 정책의 방향이 그동안은 주로 물가였다면 예. 이제 앞으로는 경기와 금융 안정으로 초점이 좀 옮겨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국내 경기를 보면 수출도 안 좋습니다. 내수 경기 안 좋고요. 예. 여기에다가 부동산 경기는 지금 부동산 PF 관련한 부실 연체가 2자릿수 넘게 증권사의 경우는 좀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다 만약에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그 부실이 내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에다가 이제 은행의 유동성이 지금 위기가 아직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만 여전히 예. 진행 중이거든요. 자, 이런 걸 이제 감안하게 되면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4% 초반대로 내려앉았거든요. 아마 이제 지난 여름 6% 중반까지 올랐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내려온 만큼 이 경기 우측 우려가 있는 이 금리 인상을 좀 잠시 미루면서 예. 물가와 이 환율을 이제 관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시장은 오히려 현재 경기 상황을 보게 되면 금리 동결과 동시에 하반기에는 금리를 오히려 인하해야 된다라는 기대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국제 유가라든가 그리고 이제 미국의 달러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변수는 있지만 예. 사실 국제 유가는 그동안 우려했던 게 이 비산유국 협의체가 갑자기 감산을 결정하면서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봤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조금 멈칫멈칫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추가로 더 오르지만 않는다면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면 크게 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만에 하나 이제 추가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는 한은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예. 뭐 환율 뛰죠. 그다음에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연방 선물 금리를 추정하고 있는 이 CM의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미국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한다면 5월이에요. 5월 내지 6월에 한 번 정도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예. 현재 연 5%인 기준금리가 5.25%로 뜁니다. 예. 그런데 시장에서는 연말 가면 연준도 연방기금 선물 금리가 한 4.5% 수준. 그러면 3번 내지 2-3번 정도 금리를 오히려 내려야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건 뭐 파웰 의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장의 기대치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감안하게 되면 연내 미국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말씀하신 부분 물가가 자극되지 않는다면 과 관련해서 지금 뭐 기름값도 지난주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근원 물가만 봤을 때 크게 지금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렇게 지금 물가를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지금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금통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과연 몇 명이 소수 의견, 금리를 인상하자라는 예. 의견이 나올까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4% 초반으로 낮아졌지만 예. 근원 물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는 외부 변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쌀과 같은 농산물은 기후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런 걸 제외하고 기본적인 물가의 어떤 중장기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근원 물가의 경우에는 4.8%입니다. 한국은행의 관리 목표치 2%의 2배 이상 웃돌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 근원 물가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2분기
전기가스 요금 결정도 못했어요. 아직 반영 전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식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가공식품 물가는 한 번 올라가면 내리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한국은행이 아마 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매파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 이창용 총재가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지금 안개가 자욱한 상태에서는 차를 멈추고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려야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안개가 지금 더 쌓였어요. 은행의 위기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더 자욱하게 쌓였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에 동결한다 하더라도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굉장히 매파성 발언을 통해서 좀 시장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억누를 필요는 전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인상이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동결이 된다면 아무래도 인상 종결론이 좀 힘을 얻지 않을까요? 시장에서는 이미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사실 2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는 건 전 세계 주요국 은행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음이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가 매를 먼저 맞았어요. 우리가 금리 인상 시작한 건 2021년 8월부터예요.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하고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우리는 지금 0.5%에서 지금 3.5%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점점 시차를 두고 이런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2번 연속 이제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느냐? 아하. 현재 연 3.5%가 최저금리 상단이다. 더 이상 올리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하반기에 가면 금리를 내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금리를 이제 내리게 된다면 역시 하반기 중 3, 4분기 내지 4, 4분기 정도에 가면 한 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있지만 예. 그건 뭐 대외 여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